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사는 춘천 시내와 외곽 도로를 드라이브 하면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 고원을 달리면서 본 자연과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보는 광경이라 이들이 사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감은 충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에 오르시지요. 사실 에티오피아는 먼 나라로 가보기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현재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큰 나라에 속합니다. 기원전 1000년경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나라입니다. 청나일강이 시작되는 타나 호수변에 바히르 다르로 가기 위해 어두운 새벽길을 나서 아디스 아바바의 메스켈 광장으로 갔습니다. 시야가 탁 트인 버스 맨 앞 좌석을 예매하러 갔던 며칠 전에 한적하던 광장은 전국 각지로 떠나는 버스로 빈틈없이 꽉 차 있어 타야 할 버스가 어디 있는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습니다. 겨우 새벽 장사꾼의 도움으로 버스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버스 안을 둘러보니 얼굴색이 다른 사람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자리에 앉은 흑인 청년은 네덜란드에서 농학박사 과정 중인 유학생으로 잠시 귀국한다면서 고원 농업에 관한 좋은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디스 아바바에서 호반의 도시 비아르 다르시까지는 약 580km로 버스로 10시간가량 걸립니다만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의 경이로운 자연 환경에 빠져들어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차창 밖에 보이는 집들과 사람들의 열악한 모습은 이 나라의 빈곤 그 자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원을 달리는 버스는 도로변에 휴게소에 들려 쉬기도 하지만 휴게소 시설이 부족하여 도중에 승객들의 요청에 도로변 아무데나 세워 용변을 보게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은 대부분이 해발 1500m 이상이며 가장 높은 곳은 4550m로 가히 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한 일로 고원 평야지대가 상당히 전개되지만 때때로 높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도로변에 나온 야생 원숭이 가족과 산중 교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걷는 모습은 눈길을 끌고도 남았습니다. 연평균 7% 수준의 빠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인구의 약 70% 정도는 농촌에 살며 많든 적든 가축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보고서를 보면 이 나라의 도시화율은 2015년에 약 20% 정도로 2010년도 아프리카 전체 평균 도시화율 36%보다도 낮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1억 1000만 명이 넘는 이 나라에서 수도만이 300만 명이 넘고 50만이 넘는 도시가 그리 없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세기 말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2000에서 5000명 정도의 마을에 살고 있었고 1980년대의 대규모 기근 피해 이전까지 농업 중심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시화율이 낮은 이유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긴 세월을 식민지로 보내면서 유럽 열강들의 주도로 대도시를 형성한 것에 비해 에티오피아는 1930년대 잠깐 이탈리아 점령 기간 동안 잠시 도시화가 진행되다가 멈춘 사실을 그 이유로 지적하는 이도 있습니다. 한편 1960년대부터 나타난 인농 현상을 줄이기 위해 1975년 농민들에게 유리한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성장률이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부터 내전의 격화로 도시로 피난하면서 도시 과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지팡이를 어깨에 맨 채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도로를 따라 걷고 또 걷는 모습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계 지역별 100명당 차량 보유 대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세계 평균은 21.4대인데 아프리카는 평균 3.6대로 나타나 지팡이를 들고 걸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72.3대, 유럽 53.4대, 아시아 태평양 국가 13대, 중남미 20.7대, 한국은 44대입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도 돈을 아끼기 위해 차를 외면하고 걸어 다니셨다는 얘기가 귓전을 울립니다. 이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조선조 말 우리나라를 여행한 서양 여행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를 모자의 나라라고 부른 것을 생각하며 에티오피아를 지팡이의 나라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드디어 바히르 다르시에 도착하여 타나우스와 청나일강 폭포 인근의 농촌 지역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310km 떨어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랄리벨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보이는 산들은 웅장한 모습으로 위험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나무가 거의 없다시피 한 헐벗은 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서양 관광객의 마음은 어떨까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나일강 발원지 인근과 성지 랄리벨라에서 보고 느낀 일들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에티오피아 고원을 달리면서 차창밖을 통해 보고 느낀 것은 그 드넓은 대자연 속을 많은 주민들이 지팡이를 어깨에 맨 채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팡이의 나라라고 불러보았습니다. 예전 조선시대 서양 여행가들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고 모자의 나라라고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